책에 또 소제목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만 안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난 장기 투자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왜 장기 투자가 되지 않는 걸까?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드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저로서는 장기 투자를 끝맺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언제나 여기 있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과 여기 있는 당장 수익을 보고 싶다는 마인드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언제나 이겨야 되는데 언제나 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장기 투자에만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위로 차원에서 글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장기 투자라고 제가 얘기 붙이긴 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되겠다.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찾아보자 해서 제 투자 형태를 살펴보니 연금저축펀드에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그 IS 계좌에 넣어서 어느 정도의 ETF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른 곳에서 가슴 아플 일이 적어지거든요. 제가 뭐 테마주를 지금은 안 하지만 혹시 그걸로 테마주 투자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미 큰 금액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들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제 장기는 ETF다라고 저는 장기를 설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 자연스럽게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투자 모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이거 산 게 아니거든요. 연금저축펀드에 나중에 노년에 써야 되니 우선은 자산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 쓰자라고 했던 것이 장기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접근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덤덤한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니 대표님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존니 대표님 영상은. 그걸 어느 순간 안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ETF를 딱 사는 순간부터는 제 마음과는 무관하게 걔는 그냥 그런 환경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은 장기 투자 안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자신의 장기를 잡고 환경 설정이 되게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님의 그 장기 투자는 네. 연금저축펀드와 ISA를 먼저 활용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를 고려하는 그렇게 이미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거네요, 애초에.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소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급등주에 환장하던 내가 코인 투자 못하는 이유. 네. 제가 코인 투자는 안 하시는 거죠? 코인 투자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NFT 그림을 조금씩 그리니까 NFT 재밌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코인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일 처음 코인 트레이딩이 재개됐을 때 앱은
엄청 빨리 깔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식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텔레트레이드라는 앱을 통해서 항상 외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알람 설정해 놓고 쉬는 시간만 되면 빠르게 서칭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트레이딩이 NTS 같은 앱이 나왔을 때도 깔기는 가장 먼저 깔았어요. 그게 몇 년도쯤 되신 거죠? 2017년.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코인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니 설명은 계속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차일피일 미루고 테마주로도 머리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되겠다. 테마주에서 좀 이제 좀 멀어져야 되겠다 해서 2018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이오 주식도 날라가고 막 코인도 엄청 오르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저희 팀에서 이제 10배 수익을 내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코인으로. 와.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지만 그 1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단한 분에게 이제 매번 기쁨을 받으러 이렇게 갔었어요. 그분이 얘기해 준 사례들에서 저의 이제 불안한 미래를 본 거죠. 그 형수님이 밤중에 10배 오른 그 코인이 10%가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분이. 그 형수님이 불안해할 만도 하죠. 원금이 사라진 거니까. 저는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이제 10배가 오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데 형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이제 형수님에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한참 웃기는 했지만 웃는 속에서 제 모습이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24시간 동안 불안에 떨 수는 없겠다. 24시간 동안 거래되는 코인을 하면 하루에 지금 주식 열리는 장 동안에도 이 받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급등하는 시세에 투자하는 건 정말 불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은 살 수가 없어서 제 스스로가 너무 겁을 먹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뭐 이 정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식이 옅어진 것만큼 할 수 있으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는 안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제가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 급등주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그런 더 변동성이 큰 코인 투자를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못 하신 거잖아요. 네. 제 장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급등주 테마주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불안했구나. 네. 힘들었구나. 네. 저는 처음엔 참 즐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근데 지나고 보니 되게 불안한 상태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이랑 놀이공원을 갔는데 저 바이킹이 너무 무서운데도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다가도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돼요.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요즘엔 많이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10배 이상 좀 올라오신 분은 또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분은 재테크를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라 요번 코인 시세 오를 때도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그게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근데 그분이 엄청 욕심을 부려서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성과가 몇 번 있었으면 금액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10배라고 해도 네. 예를 들면 전체 가진 자산에서
보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5%를 넘지 마라 뭐 이런 게 또 있고 어떤 분은 1%만 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진짜 그건 잃어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10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1억이 자기의 0.00001%의 자산이라도 불안하면 그건 잘못된 투자인 것 같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도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적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느낀 거죠. 2021년도 그때쯤에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 결국에는 심리, 마음이 편한 투자. 네.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소제목이 주식 투자에 필요한 능력은 따로 있었다. 네, 맞아요.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식의 실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책도 찾아서 읽고 차트 분석하는 기법도 배워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경제 관련 책도 읽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점심시간 때만 되면 리포트 찾아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 주변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점심시간 때 이렇게 찾아보던 무슨 얘기만 하면 기승전 주식 얘기였거든요. 근데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보고서를 찾아 읽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읽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걸로 끝이었던 거죠. 뭔가 시도하지 않고 계속 지식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해안을 얻어서 주식 투자의 이 길이 딱 보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주식 투자의 길이라는 게 눈앞에 쫙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뭔가를 주입하다 보면.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탁 주식시장 발을 들여도 똑같이 밀림이더라고요. 어디 길 닦인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계속 지식만 쌓아서는 내가 이 해안이 터지지를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번은 생각은 해봤나? 이 기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이 기업이 이때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기업이 나중에 뭐 LG화학을 당시에는 LG화학이었으니까 LG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를 이제 1위 기업으로 갈 거야.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거야. 해서 정부는 알았죠. 캐파 증설하고 하면 나중에는 CATL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캐파를 가질 거야. 이런 분석을 보고는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입한 걸로 나는 뭘 해야 되냐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럼 지금 사서 그냥 쭉 묻어? 아니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있으니까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이런 걸 해?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기업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래,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난 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선방한 거야.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완전 성공한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ETF를 사자. 오케이, 좋아. 이 기업 좋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산업도 좋다는 거고, 이 산업이 좋으니, 그럼 나는 부족한 내 안목에 베팅하지 말고 산업에 베팅을 하자. 해서 전기차 관련 ETF를 사자.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의 길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 제가 가장 마음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한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상상력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을 한번 그려보는 상상력이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져서 전 재산을 넣어도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상상이 들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근데 저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ETF로 돌아선 거죠. 그 쳐다보지도 않던 ETF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상상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지도를 그려보는데 그래도 여행 길 가듯이 요 둘레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어라는 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길을 찾는데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상력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를 그리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감정이 생기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한 네. 그걸 생각해 보고 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ETF 산업에다 네. 투자하시는 쪽으로 가신 거고. 네. 계속 심심한 말만 해드리게 되는데 결론은 저의 결론은 그렇게 계속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편안해졌고요. 편안해져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래 보면 어떻게 했니라고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이 현실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건가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탄탄대로가 앞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막히기도 하고 이 12차선 정도 되는 줄 알았던 차선이 어느 순간 외길로 접어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빠른 길은 없나. 투자 어떤 뭐 종목 예가 혹시 있을까요? 테마주죠. 그러니까 처음엔 산업이 좋다, 이 분야가 전망이 좋다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눈앞에 드러난 수익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신재생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때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주 전망이 좋아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투자를 이어가지 못했던 건 그 중간의 과정이 탄탄대로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올랐으면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다음 날 오르는 거, 당연히 다음 날 오르는 거 가지고만 있으면 돼라고 됐을 텐데 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던 길에서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고 갑자기 외길로 접어들고 산길이 나오고 하다 보니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길이 아닌가? 분명히 이 길이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그 말이 잘못됐나?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 확실히 네. 흔들리는 거죠. 내가 틀렸나? 마음이. 그런 길을 보다 보면 이런 게 가끔씩 한 번씩 보이거든요. 나는 왜 길에서 지금 앞도 못 가고 딱 멈춰 서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뭔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 테마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빠른 길이 있었네? 이제 그 길을 탁 접어드는 거죠. 저 몇 미터 앞에 길이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1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든 다시 24차선이 되든 상관없는 그런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겠다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약간 연결이 됩니다. 옆에 슝 지나가잖아요. 막 어떻게든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투자자들이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도 아마 성실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런 전심을 다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뭐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올랐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더 사야 돼? 이런 고민을 누구든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올랐어.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뭐라도 해야 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뭘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뭘 했음으로 인해서 얻는 안도감이 있다 보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한번 안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가끔 금연하는 거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담배 피지 말자라고 하는 행위는 담배 안 피는 행위가 무지하게 힘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레벨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고 독한 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네라는 경험 한번 생기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탁 들어서는 거죠. 그럼 다음에도 그래 안 해보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오를 때마다 제가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엄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타기, 물타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나중에는 결국 또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한 방을 또 노리게 되고 그럼 또 레버리지를 또 끌어와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아마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의 투자자는 수면제 먹으라고. 그걸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약이라도 먹고 가만히 있어라. 맞아요. 저희 수면제 먹을 수 없으니까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요번엔 안 했구나. 저도 한 10번 안 하다가 한 번씩 하긴 하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 매일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날은 또 약간 이성이 흐트러져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지금 한 10번 참았다가 한 번 하는구나. 그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마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그 연금저축펀드 ISA로 세팅해 두셨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또 10번 안 하다가 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풀어주고 네. 그러면은 괜찮죠. 네. 예. 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전같이 하진 않는구나.